여러분은 홍콩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아니면 홍콩 여행을 가면 꼭 들려야 한다는 홍콩의 쇼핑거리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미지처럼 홍콩은 아시아의 뉴욕으로 불릴 정도로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속에는 어둡고 불편한 진실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이죠. 홍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죠.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8년에 조사한 빈부격차 1위 국가가 홍콩이었죠. 평균적으로 홍콩의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돈은 빈민층 수입의 44배에 해당합니다. 홍콩의 부유층과 빈민층이 버는 돈의 차이가 44배나 나는 건 부유층의 수입이 많은 것도 있지만 빈민층이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생긴 현상이죠. 홍콩 빈민층의 한 달 수입은 평균적으로 약 4천 홍콩 달러, 한국 돈으로 치자면 64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거기다 홍콩은 부동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것으로도 유명한데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벌어봤자 한 달 수입의 30%를 집값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큰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도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한 집이 아니라 허름한 집이고요. 미국의 경제정보회사 블룸버그에서는 홍콩의 경제는 최상위 부자 10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할 정도니 빈부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홍콩은 한때 자율경제 시장에 가장 근접한 경제 모델을 실천한다고 평가받던 도시였는데요. 아시아의 금융경제 중심지이자 아시아의 뉴욕으로 불리는 홍콩은 왜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까요? 화려한 도시 홍콩의 어두운 내면, 홍콩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사회가 불러온 비극,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홍콩의 빈부격차가 심해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홍콩이 가진 특수한 환경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홍콩은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 후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갔죠. 당시 인구가 약 6,000명밖에 안 되었던 작은 어촌이었던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선진화된 문화와 정책들이 빠르게 들어온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을 시작한 홍콩에는 중국 본토의 부유층의 상당수가 넘어가게 됩니다. 부유층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문화대혁명을 피해 홍콩으로 모이면서 홍콩은 영국의 제도와 정책, 중국의 부유층과 빈민층이 함께 모인 새로운 문화를 가진 도시로 탄생하게 되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도시에는 투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홍콩의 경우 자본과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저임금의 높은 인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홍콩인들은 대부분 실직하거나 임금을 전보다 더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홍콩인들의 실직은 곧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졌고 낮은 임금을 주어도 일하라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났기에 홍콩에는 저임금 구조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홍콩의 빈부격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도 시대고 여러가지 문화와 제도가 한데 섞인 혼돈의 시대였기에 홍콩은 빈민층을 위한 복지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기 힘들었는데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무관심은 홍콩의 빈부격차를 가속화하죠. 이때 홍콩은 여러 계층과 문화가 들어오는 무법지대였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굳이 빈민층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홍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 나갔죠. 세금이나 규제를 계속 완화한 이유는 영국 총독부가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허브, 그러니까 경제와 투자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의 양이 적거나 아예 없었기에 각국의 부자와 기업들이 모여들게 되며 홍콩은 총독부의 바람대로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았죠. 문제는 세금과 규제 완화로 거두는 세금의 양이 부족해지다 보니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극도로 적어졌고 저임금 노동과 함께 복지제도의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홍콩은 불평등의 늪으로 한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말이죠. 2017년 영국의 구호기구인 옥스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홍콩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4.8%에 보건지출 비중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 등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홍콩이 사회복지와 보건에 사용하는 비용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중국에서 넘어온 자본과 노동자들이 홍콩의 노동구조를 바꾸었다면 정권이 바뀌고 복지나 세금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면 되겠지만 이미 실권을 잡은 기득권들이 그 꼴을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거기다 다른 도시나 나라에 비해 시민들의 생활터전인 상점의 다양성이 죽은 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저임금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자본이 홍콩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던 시기에 홍콩의 오래된 상점들은 대부분 약국과 금은방으로 변했습니다. 홍콩으로 넘어온 중국인들이 가짜 의약품이나 가짜 보석들이 많은 중국 내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홍콩의 물건들을 싹쓸이하자 상인들이 약국과 금은방으로 모두 바꾸어버린 것이죠. 일부 상점
상점들은 아예 대놓고 중국인들을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인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약국으로 변하죠. 상점의 다양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상점 자체가 홍콩인들이 아닌 부유한 중국인들에게 맞추어져 있으니 창업하는데 많은 돈이 들 것이고, 다양성이 죽어버린 시장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낮은 임금의 문제와 빈민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없다는 문제 외에도 홍콩은 천문학적인 집값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홍콩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홍콩의 부동산 문제이죠. 2019년을 기준으로 홍콩은 10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홍콩의 집세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가격이 내려간 건 주로 부유한 이들에게 팔목적으로 나온 고가 주택에만 해당했고, 빈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1평에서 3평짜리 쪽방의 집세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죠. 홍콩의 빈민층들은 낮은 임금으로 버는 돈의 30% 이상을 집세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리조차 펼 수 없는 거주 환경에서 살아야 하죠. 간혹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짐을 두면 잘 곳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짐 때문에 잘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여름날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영업하는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며 노숙을 하는 일명 맥난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도 있고 집도 있는데도 말이죠. 홍콩의 주택 가격이 파멸적으로 오르게 된 것은 영국 총독부가 시행한 주택 정책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었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던 시기만 해도 홍콩은 판자촌이 어지럽게 펼쳐진 도시였습니다. 영국 총독부는 굳이 홍콩의 판자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죠. 홍콩에서 주택 정책이 시행된 건 1953년 쉐킨메이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재난민으로 전락했을 때부터입니다. 홍콩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영국 총독부는 영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홍콩에도 가져오죠. 갑작스럽게 채택된 정책이지만 영국 총독부의 주택 정책은 당시 영국이 펼치고 있던 사회정책과도 맞아떨어져서 엄청 크게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홍콩의 전체 가구 중 무려 30%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죠. 비록 홍콩의 경제 상황이 다소 불평등한 모습으로 성장했지만 자신의 집을 갖는 인구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며 홍콩의 부동산은 꽤 건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990년대부터 영국 총독부가 자가주택 촉진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부터였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하락하고 자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택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던 홍콩의 주택 가격은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던 시기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크게 한번 떨어집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에는 사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홍콩의 주택 가격은 바닥을 치고 주택시장까지 위축되었죠. 위기감을 느낀 홍콩 정부는 주택 정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대거 줄이며 자가주택 중심의 주택 정책을 다시 한번 강화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특성이 맞물리며 주택 가격은 회복 수준을 넘어 다시 치솟게 되죠. 결국 홍콩의 주택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오르는 중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가격으로 말이죠. 자가주택의 가격이 날뛰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자가주택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입주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는 데는 적어도 5년에서 6년이라는 대기기간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가 가장 필요한 1인 가구, 그러니까 청년층은 이마저도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지 못하고 있죠. 홍콩의 청년들은 독립하고 싶어도 주택 문제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부모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물론 홍콩의 주택시장이 항상 어두웠던 것은 아니고 2014년부터 이어진 우산혁명이나 송환법 파동, 보안법 추진 등을 겪은 홍콩 정부도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죠. 홍콩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늘리는 것과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축소 및 완화만 해오던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였습니다. 다주택자나 외국인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만들었는데 꽤 효과가 있었는지 2018년 주택 가격의 상승 곡선은 조금 둔화하기 시작했죠. 2019년엔 하락의 기미도 보였습니다. 아직 가야 하는 길이 먼 단계지만 홍콩에서 볼 수 있었던 정책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움직임이 보였던 정책임에는 이견이 없죠. 지금 한국의 정책과도 비슷한데 한국과 홍콩은 아예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라고 할 만큼 현재 처참하죠. 그리고 홍콩도 사실 진행 과정이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죠. 몇 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홍콩인들은 낮은 임금 구조로 고통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복지 역시 받지 못한 채 거대한 약국으로 변해가는 홍콩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는 홍콩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중이었고요. 원래도 중국의 빈민층과 부유층, 영국의 정책과 홍콩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형성된 문화와 도시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늘 존재했던 갈등도 더욱 커졌죠. 이때 커지기 시작한 세대 간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홍콩의 분위기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는 고학력의 청년들과 영국의 힘을 빌려 고도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함께한 기성세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빈민층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 일국양제를 무너뜨리며 사실상 홍콩은 중국이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된 홍콩은 이제 완전히 돈의 무역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빈부격차에는 관심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벌써 우려했던 목소리가 현실이 되었죠. 이제 향기나는 항구라는 이름을 가진 홍콩에는 이제 낭만적인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세대 간의 갈등,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간 민주주의 사이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죠. 사실 홍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죠. 전쟁터로 변해버린 아시아의 뉴욕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화려한 도시 홍콩의 어두운 내면, 홍콩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사회가 불러온 비극,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